김현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됐습니다. 2년 6개월을 끌어왔던 협상이었죠. 쌀이 빠지는 등 두 나라가 국익을 고려해서 민감한 분야 품목을 제외하면서 다소 낮은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좀 빨리 하려고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또 유병헌법이 타결됐습니다. 참사 206일 만이었는데요. 늦었지만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타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심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이른바 무상복지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떠넘기기, 또 증세론, 모두 이게 정치적인 이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으로 결론 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김현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타결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경제 이슈입니다.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을 열흘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할 것 없이 재고를 털기 위해서 90%까지 이르는 할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서 정가제가 개정이 되면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이든 구간이든 15%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출판사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둘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시행 앞으로 다가온 개정 도서 정가제를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한중 FTA 실질적 타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의 관세 절감이고 또 역대 최저 수준의 농수산물 개방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하루 종일 이제 한중 FTA 타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덕분에 지금 거래소 쪽은 1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18.36포인트가 오른 청도 58.23으로 끝났고요. 오히려 코스닥 쪽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68포인트 빠진 539.22로 끝났는데, 외국인들도 거래소 쪽에서는 383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닥 쪽에서 289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활발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거래소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컸고요. 그게 지수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낙폭 과대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진짜 한중 FTA 효과가 있어서 오른 걸까요? 일단은 더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플러스 네. 플러스인데, 일단은 낙폭이 가장 컸던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중 FTA가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지 않겠냐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이런 업체들 많이 올랐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후장 쪽 끝쪽으로 오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도 완성차 쪽은 양호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완성차만 빠진 건지 아니면 부품 쪽도 빠진 건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네. 일단 완성차가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예.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이게 어떤 큰 틀의 어떤 합의는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세부적인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건 뺄 것이나 하는 부분들 자체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아직 이 자체로서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게 FTA와 상관없이도 중국 수혜주로 불리던 주식들이 좀 많이 부진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강, 조선 이런 업종들은 어땠나요?
지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철강 주선주들도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화학이라든가 정유, 철강이라든가 기계 이런 쪽은 이미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그게 크게 우리 업체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 차이가 크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자체를 수혜를 따지기는 조금 논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르다. 들고요. 네. 다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쪽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소비재로 분류가 되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주가 상승폭도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오늘 왜 좀 조정이 됐을까요? 이제 가장 큰 부분 자체는 그만큼 아직도 우리 시장 체력이 약하다는 부분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는 하면서 코스닥을 많이 파는 그런 영향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코스닥 뭐 작전 조사 설 네. 어떤 그런 부분들 자체도 코스닥 움직임을 조금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중에서도 중국 관련된 쪽으로 분류되는 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관련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서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어찌됐든 시작 자체가 좀 긍정적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체화되려면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중국의 이제 뭐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왔지만 예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뭐 오늘부터 계속 나오는 미국 쪽에 있어가지고 고용지표, 고용시장 여건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워낙 급하게 내려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갭맥국인 성공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달라들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 모레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전인지 반등인지 예. 돌아섰는지 여부를 보려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표 자체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세입니다. 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여하이 사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일말 불안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증시의 바탕 버팀목 역할을 했던 연기금의 움직임이 요새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자체도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에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급하게 담배 들기보다는 좀 한 발 빼서 관망하는 걸 예. 적어도 이번 주 정도까지 견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삼성 SDS에 네. 돈이 엄청 몰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일모직이라고요? 지난주 삼성 SDS 일반 공모주 청약에 네. 몰린 돈이 16조 원입니다. 어디다가 이렇게들 다 왔대요. 그러게요. 예. 이 공모 물량이 이제 일반에게 배정되는 게 네. 121만 주니까 금액으로는 한 1조 1,000억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경쟁률을 따르자면은 금액상으로는 15대 1이 넘는 거였고요. 그렇군요. 결국 1조 원 정도만 이제 배정이 되고 나머지 이제 14조 원은 이제 고객들 계좌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돌아가는?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간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삼성 SDS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도 있겠죠. 네. 그동안 특히 이제 이 증시 IPO, 이 기업 공개 시장에 일단 별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 공개 사례도 굉장히 적었고요. 특히 그러니까 관심을 끌만한 네, 대형 없었죠. 기업들의 상장이 굉장히 드물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처럼 이 대어가 한 마리 이제 올라온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중에 제일모직 공모가 이제 또 실시가 됩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옛날 제일모직이 아니고요. 네. 제일모직의 이제 화학 부분은 삼성 SDI로 합병이 됐고, 거기에다가 남아있던 그 직물, 네. 이쪽 분야가 삼성 에버랜드로 에버랜드하고 했죠? 예. 합쳐진 거죠. 그래서 네. 삼성 에버랜드의 명칭이 제일모직으로 바뀐 건데, 이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삼성의 지배구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네. 하게 되는 것이고,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여기에 업종 자체가 확 눈길을 전자라든가 IT는 아니지만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테마주로서는 굉장히 그 관심을 끌만한 대목입니다. 네. 더구나 여기는 이제 12월 10일에서 11일 아마 공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반 공모 규모가
지난번 삼성 SDS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 돈이 몰릴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이 공모에 뭐 15조 원의 돈이 몰린다. 이거는 그만큼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 그렇죠. 네. 금리가 낮고 마땅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를 찾아서 그냥 대기하고 있던 돈들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지금의 유동성이 이 수익성 부진 이 유동성 과잉 네.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공모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이 보통예금이라든가 MMF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찾아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심지어 뭐 이제 일부 대출을 받아서 한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출 금리가 싸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해도 공모 후에 이제 상장 후 차익을 생각하면은 대출 받는 게 낫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 되었든 이것은 지금의 저금리 또 낮은 수익률, 그 유동성 과잉 이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금 또 우리나라 지금 이 유동성 시장의 상징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재미없었던 증권사들도 네, 이 삼성 SDS에 이어서 제일모직까지 하면은 네. 상당히 좀 우수리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예, 수혜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IPO 시장이 너무 네. 죽어있거든요. 사실은 증시에 좀 좋은 상장 기업들이 꾸준히 계속 공급이 돼야지만 증시가 활성화가 네. 되는데 뭐 큰 기업들은 많이 뭐 상장이 이미 된 부분들도 있지만 IPO 시장이 너무 죽어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잊을만 하면 뭐 페이스북도 그렇죠. 상장하고 네. 트위터도 상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IPO 시장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활성화됐으면 하는 시장이 공인중개업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 정말 문 닫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수는 여전히 많아지고 네,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교통부 통계를 보면은요, 3분기 현재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85,263명. 그래서 역대 네. 최초로 85,000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 수가 2012년에 84,000명에서 쭉 1년 반 정도 쭉 내려오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85,000명 공인중개사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서울에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지방은 한 3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지난 3분기에 네. 전국의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1인당 평균 주택 매매 건수가 2.8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적네요. 네, 전분기의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고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지금 공급 과잉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게다가 지금 정부가 이 공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 매매 수수료도 그렇고 전월세 수수료도 그렇고 일정 구간대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지금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깎겠다고 해서 예. 지금 또 전국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쪽 업종도 지금 글쎄요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인데 네. 초과 공급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또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 만약에 또 후퇴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어떻게 또 이게 고용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분들의 여기도 사실은 생활이라든지요. 그렇죠. 예. 여기도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조기 퇴직이라든가 네. 그 영향으로 이제 이거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일자리 상황, 예. 고용 상태의 하나의 또 이 바로메타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본계 자금들 그 대부업계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나 봐요. 네, 증시로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돈이 지금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도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유럽계 자금이 같은 기간에 3조 4천억 원 정도를 팔고 나갔는데 그 공백을 일본계 자금이 다 메워준 건데요. 근데 그 이후로도 뭐 당장 지지난주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른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네. 우리나라 증시에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리 차이가 그래도 2% 정도 가까이 나니까요. 그렇죠. 예. 워낙 근데 일본은 돈이 넘치는 나라니까 네. 일본계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런다고 그러고요. 하죠. 예. 네. 근데 이거 아베 정권에 그럼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이 외국 자금이 들어와 주는 건 좋은데 네. 아베노믹스가 기본적으로 주변국을 궁핍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로. 예, 환율 때문에 지금 초이노믹스의 효과가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반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사실 반갑지는 않은 현상이죠. 재미만 보고 주식시장에서 금방 또 나갈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도서정가제 지금도 있었는데요. 이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돼서 시행되는 게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이 열흘 동안 지금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서점에서는 할인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0%까지 세일을 하니까 거의 원래 정가의 한 10% 정도 되는 가격으로 책을 살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 도서정가제 개정이 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이든 구간이든 가리지 않고서요. 15% 이상은 가격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당장은 90%까지도 할인을 받았다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로서는 책 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또 출판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이고 혼탁한 그 질서를 막아보겠다고 했던 단통법 꼴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 시행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개정 도서정가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담당 이사 선병군입니다. 이 7일에 열린 중개로 인하 반대 현장에 참가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참가하고 왔습니다. 지금 목이 많이 잠겨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때 언론 공식 발표가 지금 15,000명 서울역 광장에 집결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안을 보면 매매 기준으로 6억에서 9억 원일 때는 기존의 0.9%의 수수료율을 0.5%로 딱 반으로 나눴고요. 3억에서 6억까지 전세도 0.8%에서 0.4%로 정확하게 반입니다. 15년 전에 개정됐던 수수료 요율을 15년이 지난 지금의 반으로 줄여버리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소비자만 국민인 것인지 일방적으로 11월 3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무지막지한 발표를 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
대화 정도라도 좀 하고 머리를 맞대서 현실적인 한국공인주사협회도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서로 기탄 없는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분의 말씀이었고요.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시행 10일을 앞둔 도서정가제 개정입니다. 도서정가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서를 정가에 판매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1일부터 개정이 되니까 한 열흘 정도 지금 앞서 있는데요.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정말 막바지 세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르기 전에 책을 사둬야지 되는 건지, 근데 앞으로는 또 나올 책들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소비자들은 사실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출판사들도 그렇다고 하고요. 서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 도서정가제 개정은 그러면 왜 해야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서정가제 여러 면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한기호 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도서정가제가 개정이 되면은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건가요? 할인율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한 전가제라 해서요.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는 네. 뭐 무한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실용서나 학습 참고서 이 부분 전가제라는 것도 이제 폐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네. 모든 도서가 10% 이내의 할인과 5% 이내의 경품. 그래서 모두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네. 그러면 네. 무한대 할인도 가능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책 시장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너무 과도한 할인을 하면서 네. 일종의 뭐 책을 가지고 이게 저질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책이 수준이 낮은 책이 네. 예를 쉽게 말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래서 이제 책의 다양성이라는 건 훼손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몇 종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 때문에 뭐 이른바 사재기라든가 네. 과도한 할인이라든가 이런 변칙 영업이 많아지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꼭 나와야 될 책들이 출간되지 못하는, 또 출간된다 하더라도 출간 부수가 형편없어지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독자들이 읽을 책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자각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온라인 서점들도 중소업체들은 좀 많이 문을 닫았고요. 예. 동네 서점들은 거의 요즘 씨가 말랐거든요. 이 예. 도서정가제의 현행 도서정가제 때문에 영향을 그런 것들이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저 독자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확인하고도 네.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게 많죠. 쇼루밍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네. 예, 이게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서점은 그냥 전시만 해주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었잖아요. 사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할인 폭이 거의 비슷하다면 네. 거꾸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네. 오프라인 서점에 와서 직접 책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역소루밍이라는 그 쪽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미 이 쇼루밍정이 10%면 역소루밍정이 8%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예, 비슷비슷해지죠. 그래서 네. 책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30% 정도를 필요 없는 책을 사게 된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터닝 포인트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예. 이 할인을 많이 받아서 샀잖아요. 그리고 예. 얼마 이상이면 무료 배송도 되고 예. 이래서 참 그 온라인 서점에서 많이들 싸게 샀었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인 폭이 제한된다 이러면은 이러면 책값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 온라인 서점들이요. 네. 상당히 장난을 치고 소비자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데, 어떤 장난인가요? 예, 뭐 반값 할인하고 심지어 80% 90% 할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할인하면 좋은데 이제 정가제 가면 얼마나 당신들한테 손해냐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거기에 이제 자금난에 빠진 출판사들이 이제 그래도 괜찮은 책을 일부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80% 90% 할인하신 책을 보면 다 구입해봐야 집에 쌓아둬야 거의 쓰레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예. 방송에 거친 말을 표현해서 죄송한데, 네. 오늘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그랬어요. 야,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책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들어가 봤더니 살 책이 없어요. 그래요. 할인한 책이. 대폭 할인하는 책들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장난치는 거는 언제나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을 앞세워서 너무 온라인 서점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 되면 어쨌든 열흘 지나면 좀 달라질 텐데요. 네.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책값이 올라간 게 내려갈 거냐 그러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6만 종의 책이 나오긴 해요. 그 뭐 비슷비슷한 자기개발서 같은 거 너무 많아서 그렇지 6만 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과점 생산을 하잖아요. 몇 업체밖에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이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책이라는 것은 6만 종이라는 것이 다품종 소량산으로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학출판사 중에 어느 한 출판사가 소설책의 정가를 15,000원을 했던 것을 10,000원을 내렸다고 해봐요. 네. 그럼 다른 출판사가 따라 내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이거는 자기는 팔지 않고 저 책을 팔지 않겠다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출판사들이 주변에 있어요 지금.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양질의 책을 처음부터 값싸게 지금 책을 그 가격을 내려서 독자들한테 제공하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과도기만 지나면 네. 오히려 할인하지 않고도 좋은 책을 이렇게 값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취지는 그런 게 확실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근데 또 이 온라인 서점뿐만이 아니라 뭐 대형 서점 이렇게 구매력이 있는 데는 또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뭐 6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예. 뭐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오픈 마켓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온라인 서점으로 할 거냐 말 거냐. 11번가 뭐 이런 쇼핑몰 말이죠. 예.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라든가 예. 외국서 가능해서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책.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가입해서 가능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책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세트 도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책을 예. 10권을 묶으면 10만 원이잖아요. 예, 그것을 3만 원도 하고 4만 원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증받은 책을 중고도서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네. 예,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인상하자고 했던 문제. 그다음에 제휴카드사 예. 등 제3자가 제공하는 것을 경품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 입장을 다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법제처가 뭐 곤란하다고 이제 이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서점과 출판계 또 오프라인 서점이 합의를 해서 19일에 무슨 합의 각서를 쓰는 모양이에요. 네. 자율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우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네. 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좀 당분간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우려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이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다시 정가를 정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구간의 정가가 그러니까 옛날 책 18개월 된 책의 정가는 많이 내려갈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예. 또 신간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간으로 둔갑시키는 편법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건 뭐 언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 뭐 구간 재정가, 네. 재조정 정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온라인 서점이라는 똑같은 온라인 화면도 이거 매대는 매대고 매장은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매대에서 이렇게 할인을 했는데 네. 재조정 정가라고 따로 해놓으면 그 출판사 이름이 딱 가요. 네. 그러면 이 재조정 정가를 했다고 하는 출판사는 저질의 쓰레기 출판사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네. 책을 잘라서 버리더라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예. 출판사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양식 있는 출판사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기생해서 하는 출판사도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출판사들이 이런 것을 악용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런 책은 독일의 책을 사서 구입해서 보시면 뭐 100회 무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효용이 없는 책들일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학습 참고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 개정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학급 참고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이 독자들 특히 학부모들의 어떤 반발이 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 이제 학습 참고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학습 참고서 출판 업계가 이건 좀 전까지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EBS 교재가 네. 이 시장의 80% 90%를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과정이군요. 그래서 이 네. 출판사들이 거의 학습 참고서 출판사들이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정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판매 부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정가는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TV 같은 거 처음에 비쌌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TV 사니까 많이 가격이 낮춰진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참고서 가격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가제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출판사들도 이 서로가 눈치를 보고 경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소장님 보시기에요. 예.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 내용들, 뭐 범위라든지 할인 범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요. 예. 보시면은 제대로 이제 적절하게 다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런 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부족하죠. 저는 네. 이제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완전 도서정가제요? 예. 100% 도서정가제를 하면 네. 뭐 변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이런 거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 뭐 업계의 어떤 서로 이익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아주 애매한 꼴로 지금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 앞으로 출판사가 네. 실제로 책값을 낮춰서 양질의 책을 독자한테 제공하면 네. 완전 도서 정가제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혼란이 온다면 뭐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과연 출판인들이 어느 것을 원하는지 그들이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잘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출판사들 잘해야 되고요. 예. 독자들도 네. 이 서점에 가서 책을 직접 보고 고르는 그 안목을 키워서 예. 자기 안목에서 책을 구입하는 일을 늘려야 되겠죠. 네. 제가 뭐 사실은 우리나라 이야기는 알지만 10월 중순에 일본에 갔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읽는 비율이 48%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우리는 1년에 한 권씩 읽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엄살을 떠냐면 아니 3년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저는 그냥 그런 엄살에 그냥 속이 확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책을 한 달에 한 권을 읽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 이하가 됐다는 거 걱정하더라고요. 예. 네. 우리는 1년에 한 명이라도 읽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뭐 우리도 1년에 한 권 이상을 읽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서점에서 직접 책을 보고 고른다. 네. 그런 비중이 42%였고요. 그렇군요. 예. 예, 신문이나 잡지 등의 광고를 본다가 27%였고요. 신문의 서평을 보고 22%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보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도서정가제 어쨌든 개정이 되면서 네. 기존의 그 많은 잘못된 질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겠고요. 실제로 좀 그런 뚜껑을 열어보면 그런 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네요. 약간의 네. 한 몇 달 정도의 과도기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저는 앞장서서 그런 좀 운동을 벌일 거고 네. 또 주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출판사들이 저한테 조금만 기다렸다가 때가 오면 우리도 하겠다,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좀 그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한기호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 후광퉁, 그러니까 상하이 증시와 대만 증시를 교차 거래하는 거죠. 이게 언제가 시행될지 모르겠다. 미뤄졌다는 소식 전했었는데 예. 결정이 됐네요. 예, 이제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예, 뭐 어제 홍콩 그 행정장관 렁춘인 행정장관이랑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네. 이제 어제 나온 거는 곧 그 개통을 하겠다 그 얘기였고 바로 오늘 오전에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27일 날 개통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가 그 주변 상황이 좀 복잡한 가운데서 중국 당국이 이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이제 뒤에 이제 뒤늦게 이제 좀 시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후광퉁은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상하이 증시에 A주, B주가 있는데 B주는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고 A주는 내국인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홍콩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이제 개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국으로서는 이제 자본시장을 그 글로벌하게 이제 개방한다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요즘에 위안화 국제화라고 해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달러나 엔이나 또 유로와 같은 국제통화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과 좀 연관지어서 중국 자본시장이 세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개혁 개방을 하긴 하는군요. 예, 이제 시진핑 네. 주석의 이제 국가 과제가 이제 개혁 개방, 금융 개혁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그 일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하이 A주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홍콩 거래소와 이제 연결을 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면 중국에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좀 네. 정보가 깜깜한 상황인데 그렇죠.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중국 주식이 어떤 것들이 유망하고 또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중국이라는 게 이제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 중국 기업 중에는 좀 그 감춰진 그 보석 같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중국 경제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의 과실을 같이 얻으면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뭐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백화점에 가면은 네. 그 노인들을 위한 층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만큼 이제 그 연금 받고 퇴임한 세대들의 돈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뭐 앞으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이 노인들의 돈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들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도 이미 개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패션 업계 같은 데를 보면요. 이제 60대의 모델을 기용하고 있고요. 60대 모델이요? 예. 오. 그 미국이나 영국 패션 업계에서 네. 60대의 뭐 여성 모델이 네. 이제 프리미엄 속옷 모델로 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80대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0대 노인이 그 명품
광고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갑이 두둑한 그 노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네. 명품 업계라든가 화장품, 캐주얼, 의류 이런 업계에서 노인 마케팅을 좀 실버 마케팅이죠. 네.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노년층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변한 측면도 좀 있는데 네. 과거처럼 이제 어르신 느낌이 나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지금 노년층들은 네. 40대처럼 보이는 네. 그런 옷을 입거나 좀 최신 유행하는 그런 옷을 좀 입고 싶어 한다고 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업체들도 그런 마케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식품이나 문화 쪽에도 이 실버 마케팅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네슬레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포장을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눈이 어두우니까 네. 그림이나 글씨를 좀 크게 해서 포장을 네. 단순화하고 있고 또 에비앙 생수 같은 경우에는 물병을 기존보다 좀 더 가볍게 만들어서 노인들이 좀 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또 다농 같은 경우에는 치매 예방을 하는 우유 그런 우유를 좀 네. 개발해서 노년층을 공략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우유 있으면 젊은이들도 사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 지금 아베노믹스 재신임을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지지난주죠. 그 일본 은행이 그 돈을 더 풀어서 그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고 또 연기금 주식 투자를 확대해서 자산 효과를 일으켜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 경제 살리기의 총력전을 좀 나서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정치적인 승부수까지 좀 던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소비세 인상. 내년에 10월에 이제 그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2월에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본 경제 회복이 조금 좀 미진하니까 요 소비세 인상 시기를 좀 미루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고 또 뭐 주변에서 좀 소비세는 원래대로 인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재정 건전성이 좋아야지 그 일본 경제가 좀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좀 아베에 대해서 좀 그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조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겠다 이런 카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17일 날 발표될 그 일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아베가 진짜 중요한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해서 국민들의 재심임을 아베노믹스의 재심임을 받느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면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 그런 좀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엔저를 뭐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미국 내에서는 반대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업계에서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미국 의회를 통해 가지고 행정부 쪽에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엔저가 계속된다는 거는 반대편에서 보면은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미국 제조업의 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또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싼 값에 팔리면 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좀 저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좀 압력을 좀 넣고 있고요. 중간 선거 이후에 오바마가 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의회가 이런 요구를 해오면 네. 마냥 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도 좀 여론이 좀 네. 바뀔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오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실질적인 타결이 됐습니다. 30개월 만에 타결이 된 건데 왜 실질적이라는 얘기가 붙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3부에서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의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